지금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오래전부터 조기 대선 열리면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터라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항마를 지금 자임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당 내에서는 아마 이 사람이랑 뭔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일전이 지금 불가피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과거 홍 시장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인도에 딱 이 한 사람만 남아야 된다라면 이 둘 중에 누구냐? 한동훈, 이재명. 둘 다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할 때부터 좀 알아요. 정치하는 게 야치처럼 한다. 그래서 싫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도 벼락 출세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개헌의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누구? 한동훈 전 대표. 당을 일에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윤한 갈등이 극심했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이 대권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함께 대선 캠프를 꾸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동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추측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대하빌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대단한 명당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선거 캠프를 꾸릴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9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것까지 지금 취재가 되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2017년에 이미 여기에 대선 캠프를 치렀던 적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김대중, 박근혜 두 후보도 여기에 대선 캠프 꾸린 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명당을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동시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저거 팩트는 맞는 거죠, 구전우 변호사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계약도 완료돼 있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 저 건물이 명당일 뿐만 아니라 또 엘리베이터가 3개밖에 없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명당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제 계속 마주치면서 경쟁을 하게 되실 텐데 네.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런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선에서도 어차피 다루어질 주제인데 네. 그거에 대한 압력을 경선 과정에서 또 해소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수록 본선에서의 리스크는 낮아질 수 있다.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이 과정에서 더 말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열릴 수도 있고 옳은 선택이었다면은 그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배신이다 아니다 이런 인적 관계에 따른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판단이 옳았는지 아닌지 요거 잣대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과정은 또 어차피 뭐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훈 위원님, 저 사실 같은 건물 쓰면 지금 엘리베이터 3개밖에 없는 터라서 마주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실제 마주치더라도 두 사람이 얼굴 보고 으르렁 되진 않겠죠. 아니 이제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가 꽤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은 뭐 연령이나 뭐 기타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거로 보면 선후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경쟁자가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뭐 아까 10여 명 얘기를 했죠. 네.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초반 흐름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컷오프도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 컷오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뭐 예를 들어서 4명이냐 5명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에서 과연 저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경쟁하게 될지 아니면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뭐 누가 그 만약에 결선 투표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누가 최종 2인에 그 올라갈지 지금 전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같은 빌딩에 예를 들어서 둥지를 튼다고 해서 두 사람만 특별히 뭐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정치인들은 또 이 카메라 있는 데에서는 뭐 서로 사이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뭐 저 어느 빌딩에 뭐 같이 있다 뭐 이게 별로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 두 사람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표면화된다면 전체 경선 분위기를 또 좌우할 수 있는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기 그런데 때문에 어차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배신자론 뭐 이런 걸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마 이번 이슈로서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 합류해서 그 문제는 어차피 한번 털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홍 시장 그동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비판 또 견제 발언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난 3월의 발언 들려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표님 일컬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는 정치 인생 끝이다 이렇게. 가끔 그러면 제가 가끔 그러시면 뭐라고 얘기하겠는데요. 뭐 매일 그러시는데 뭐 제가 언급할 필요 있겠습니까? 보시는 분이 피곤하시니까 저까지 거들지 않겠습니다. 네, 거들지 않겠다. 이른바 무시 전략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까지 나오던데 하지만 한 전 대표 입장에서 배신자라는 홍 시장 발언 또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경선에 나서게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부터가 가장 1순위 과제일 것 같은데 구 변호사님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 전 대표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사실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의원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장동혁 의원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신자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는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인이라는 거는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받게 마련인데 나중에 되면은 또 이제 뜻이 맞으면 같이 일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이 또 지지층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의 관계다라고 또 이제 투영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 인용 이후에 질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보수에게 득이 되는 결정이었느냐, 옳은 결정이었느냐, 이걸 놓고서 평가받는 것이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의제를 던지는 차원에서 배신자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집요하게 공격을 상대 후보들은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해명은 또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의 결정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보수에게 그나마 좀 뭐 근간을 남겨놓을 수 있는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들,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거든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것이 더 언급되면서 해소가 되면 이제 또 극복해가지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고, 해소가 안 된다면 또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온 그 배신자 프레임이 또 작동을 하겠지만, 이번에 유승민 의원에게 드려졌던 것과 좀 다르게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리고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